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색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색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번 강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색상 정보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나 인포그래픽에서는 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의 혼합을 많이 보실수록 좋은데요. 그 색상 정보 사이트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색상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픽토그램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색상이 변경된 픽토그램을 오랫동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색상 정보 사이트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색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색상 정보 사이트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도비 컬러입니다.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색상 정보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인정한 아주 보기 좋은 색상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도비 컬러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나면은 구글 포탈이 첫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로 검색창에다가 저와 같이 영어로 어도비 컬러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안에 클릭하신 후 어도비 컬러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입력하셨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도비 컬러라고 입력하신 후 엔터를 누르시면은 또는 검색을 누르시면은 바로 처음에 color.adobe.com 해가지고 이렇게 어도비 컬러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ADOBECOLOR 입력을 하시고 나서 검색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어도비 컬러 나오셨죠? 바로 이 어도비 컬러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바로 어도비 컬러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모두 이 어도비 컬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총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이라는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가 탐색, 세 번째가 트렌드, 마지막으로 라이블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생성에서 클릭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색상 휠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스펙트럼 안에서 원하는 색을 5가지 추출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유사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유사가 체크된 상태에서 여기 A, B, C, D, E 해가지고 색깔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할 기준점은 C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도비 컬러에서 C 부분 보이시죠?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C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유사 계열로 색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넣으시면 채도가 약해지고 밖으로 빼시면 채도가 진해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같은 계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그 색에 대한 정보는 아래쪽에 색상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표에서 직접 우리가 색을 지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의 계열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여서 그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색상이 또다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한 색상은 바로 오른쪽 끝에 생성이 되고 보이시죠? 내가 이 색상표를 가지고서 색깔을 지정하겠다 하시면은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어도비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유사색과 반대색인 보색이라는 거 아시죠? 보색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정반대의 색을 이렇게 추출해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혼합이랄지 전혀 다른 5가지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음영이랄지 이렇게 하나의 색에 대해서 진한 정도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을 추출해서 그걸 하나의 테마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테마 추출입니다. 색상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마 추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테마 추출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 안에 이미지를 넣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파일 선택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파일 선택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저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지가 없으시다면 픽사베이나 또는 그 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가셔서 이미지 하나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한 후에 열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이 이미지에서 주 색으로 사용됐던 5가지 색을 이렇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색상의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선명한 색상 위주로 추출을 했고 그리고 밝게랄지 연하게랄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색상 모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색상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출한 색상 정보도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색상표로 나타나고 이것 또한 저장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색을 사용할지 조금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탐색인데요. 저처럼 탐색에서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은 바로 이렇게 색상이나 분위기 또는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한 색깔을 집약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색상이나 분위기 또는 바다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에 클릭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가을 분위기의 색깔을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영어로 폴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탐색에서 클릭하셨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가을 분위기의 색은 무엇일까 하시면서 FALL 폴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거나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가을색의 색깔 배치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이미지에서 색깔을 꺼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색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색상 계열로 작업을 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은 오른쪽에 JPG로 다운로드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그렇죠. 어도비사에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 정확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걸로 계정을 만드신 후에 로그인 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도비 컬러였습니다. 색상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보고 자주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바로 드리블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곳으로서 여기에서도 사용한 디자인의 색상 배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DRIBBBLE 드리블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3개나 쓰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드리블 사이트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플랫폼으로서 단순하게 디자인만 올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자인들의 채용 및 채용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드리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드리블.com 하고 검색이 다 되셨죠? 여기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저처럼 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각각의 디자인 모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그 디자인의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바로 이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대시는 순간 이 디자인에서 사용된 색깔 계열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색깔 계열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오른쪽에 바로 저장 버튼 보이시죠? 다운로드 팔레트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저장을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ACO라는 확장자로 여러분들이 이 팔레트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동그라미 팔레트 버튼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때 총 8가지 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을 하나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드리블에서는 색을 선택하자마자 그 색이 주색으로 사용된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접속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자인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은 그 디자인을 다시 보여주고 여기에서 바로 컬러 팔레트를 또 한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블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색상 배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디자인 샘플을 닫는 X가 있습니다. X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럼 색상 정보 사이트에서 가져온 색상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은 제가 설명에 또다시 링크를 시켜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색상표를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초록색부터 노란색까지 이 색을 이 도형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색을 줄 도형을 클릭합니다. 4개의 원형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원형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시고 나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에 서식하고 나오죠. 바로 이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은 도형 스타일이라는 이러한 그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 버전부터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내가 원하는 색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형 채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포이드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우리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스포이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여기 도형에 지정하고자 하는 색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 스포이드 오른쪽에 있던 정사각형이 그 색으로 채워지고 그 오른쪽에 색 정보 RGB 72.140.3하고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포이드를 색상에서 클릭하시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색깔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색을 적용할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신 후에 스포이드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바로 연녹색, 여기서는 라임이라고 나오네요. 이 라임색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색을 아래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원과 네 번째 원도 세 번째 색과 네 번째 색으로 채워보도록 할까요? 먼저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를 클릭, 추출하고자 하는 색에서 마우스를 대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지막 원형 선택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번째 색 노랑을 그대로 추출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해서 색깔 다 여러분 추출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원에다가 연습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픽토그램이나 또는 다른 부분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색상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색상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원을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원들도 이렇게 선택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같이 선택을 하실 경우는 Shift 누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Shift 누르시고요. 클릭, 다시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4개의 색이 선택된 것을, 4개의 원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제가 이 두 번째 색으로 이 도형들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스포이드라고 보이시죠? 스포이드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 여기에서는 옥색입니다. 옥색을 클릭하시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4개의 원이 옥색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색으로 채우면은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같은 옥색이지만 채도와 명도를 달리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오리지널 선명한 옥색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옥색보다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저처럼 두 번째 원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바로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색 상자가 나타나셨을까요? 파워포인트에도 색 상자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으로 첫 번째가 표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준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팔레트로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나열을 해서 바로 클릭해서 색깔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상 스펙트럼을 놓아주고 여기서 클릭 하셔가지고 원하는 색상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이 오른쪽에 채도, 명도 상자를 사용해서 이 채도와 명도를 같이 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있던 옥색보다 더 진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현재 이 색깔이 이 계열에 놓여져 있는데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아래로 살짝 잡아당기시면은 보신 것처럼 현재 색보다 좀 더 진한 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색상 계열은 변하지 않더라도 농도 또는 채도 또는 명도를 변경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에서 클릭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색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지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좀 더 연한 색으로 해볼까요?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은 채도와 명도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저처럼 적당량 색깔의 색을 뺀 후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도형 채우기, 다른 채우기 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색깔의 농도를 변경을 하시고요. 색이 바뀐 걸 확인하셨다면은 이때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색을 추출하신 후에 그 색깔의 명도를 달리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는 색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표에서 다른 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형을 다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색을 찝으실 때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스포이드를 클릭하신 후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이렇게 클릭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입니다. 사용자 지정에 오시면은 이렇게 농도를 내려서 진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도형 채우기에 다른 채우기 색을 하신 다음에 농도를 조금 덜 내리고요. 확인 누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색깔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색상을 쉽게 조정하시는 방법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두 번째는 명도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는 도형입니다. 도형은 이렇게 도형 채우기에서 쉽게 다양한 색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지만, 자, 저와 같이 3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 보시겠습니까? 3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물고기 픽토그램 4개와 오리 모양의 픽토그램 4개를 이렇게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8개의 픽토그램 모두 다 검정색이죠. 그런데 이것도 색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첫 번째 물고기 픽토그램에서 클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도구 서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림 도구다 보니까 채우기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인 픽토그램은 색을 어떻게 변경하실 수가 있냐면요. 자, 그림 도구 서식에서 클릭하셨습니까? 왼쪽에 색입니다. 그림 도구 서식의 앞쪽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의 두 번째가 색하는 단추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다시 칠하기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색 클릭하신 후에 파란색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물고기 선택합니다. 색 하신 후에 이렇게 빨간색 물고기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색깔이 아닌 다른 색을 원한다 하신다면은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번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색깔이 주어진 곳에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거기에 기타 변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기타 변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색깔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분명히 제가 색에서 기타 변형에서 클릭하셔도 이렇게 색깔이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색은 여기 보시는 색만 가능하신데요. 그럼 내가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기본색이 아닌 다른 색을 주고 싶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바로 디자인이라는 탭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 탭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적용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적용 그룹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자세히 버튼인데요. 항상 파워포인트에서 이 자세히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색 보이시죠? 색에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색상 모음을 테마로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홍색을 이렇게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림 도구의 서식에 보시면은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디자인에서 우리가 적용 그룹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요. 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자주색이라는 테마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도구의 서식에 오시면은 바로 색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자주색 계열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을 때 기존의 다른 테마색에서 주었던 색상들이 모두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디자인에서 여기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적용해서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색으로 가시면은 여기에서 다양한 색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은 오피스입니다. 기본은 오피스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림 도구 서식에서 바로 색이 원래대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테마를 변경하실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같이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을 바꾸시고 내가 이 색을 유지하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자, 오른쪽 누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잘라내기라고 보이시죠? 다시 오른쪽 눌러서 여기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우리가 테마색이 변경이 되더라도 자, 디자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색깔 가보도록 할까요? 다른 애들은 제가 마우스를 댈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그림으로 다시 붙여넣기 한 얘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요. 색 선택이 끝나시면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붙여넣기 옵션에서 바로 이 두 번째가 그림인 거 아시죠? 그림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아무리 테마색이 변경이 되더라도 여기 보시는 그림으로 붙여놓은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오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적용한 픽토그램들은 이 PT에서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의 폴더 안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 4번 슬라이드로 이번에는 이동을 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집 모양은 우리가 도형 병합을 통해서 제4강에서 그려놓은 도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픽토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에 서식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색을 이렇게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할 수가 있죠. 이 연두색 집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쓰시거나 또는 이 검정색 집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하시면은 바로 이 픽토그램 위에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저장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바로 중간에 그림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내 PC에 있는 사진에다가 여기에 하우스라고 저장을 할 텐데요. 이때 여러분 확장자 보이십니까? 확장자가 PNG라고 되어 있습니다. PNG는 바로 이렇게 투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으로서 이미지를 사각형이 아닌 투명 그 자체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미지와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픽토그램을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일의 이름을 하우스 1 하고요. 그리고 픽토그램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장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PNG로 저장해서 삽입할 경우는 이미지의 색을 바꾸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림 도구 서식에서 색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업하실 때 좀 더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픽토그램을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똑같이 그림으로 저장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림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PNG로 이번에도 되어 있으시죠? 위치는 사진으로 맞춰주시고요. 여기가 이번에도 PNG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똑같이 제가 하우스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장자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파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알아두셔야 할 파일이 이겁니다. EMF라는 확장자 보이십니까? 기존의 옛날 버전에서는 WMF라는 확장자를 쓰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2016 버전 이후부터는 EMF, 즉 확장 윈도우 메타 파일이란 것을 알아두시면 참으로 편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EMF를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러시면 하우스 2.emf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저장할 때는 PNG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PNG는요, 색깔을 바꾸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는 특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EMF는 최대한 도형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저장한 게 EMF 확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삽입의 그림에 가셔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이 디바이스에서 라고 보이시죠? 우리 저장해 놨던 사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고요. 저처럼 PNG를 선택해서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셨을 때 보십시오. 그림 도구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PNG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삽입에 가셔서 그림의 이 디바이스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진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여기에 house2.emf 보이십니까? 혹시 .emf, .png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우스 1과 하우스 2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 2 클릭하신 후에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림 도구가 나오시는 건 맞지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 EMF 파일은요, 뭐가 가능하냐면 오른쪽 누르시면은 그룹화 보이시죠? 그룹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그룹이 아닌 그림입니다. 그리기 객체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이때 여러분들이 1라고 누르시는 순간 보세요. 아까는 클릭하셨을 때 그림 도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리기 도구로 변경된 것이 보이시죠? 그리기 도구로 변경되었다는 말은 지금 보시는 이 얘가 바로 도형이 되었고요. 도형이 되었기 때문에 색깔 변경하실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도형 채우기에서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PNG로 변경하셨을 때는 오른쪽 누르셔도 그룹 해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림 그 자체이지만 지금 보시는 EMF로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그룹 해제가 가능하시고요. 그 그룹을 해제하는 경우 바로 얘가 그림이라는 속성이 아닌
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EMF 확장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신 픽토그램은 색 적용을 위해서 항상 EMF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